네, 저는 남양주 송라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학교사 현준영입니다. 오늘 제 수업은 삼각형의 외심 단원이었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그 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보고 그게 원의 중심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활동을 구상했습니다.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던 거 일단 요거 가지고 먼저 찾을 거죠. 먼저 찾고 알지오메스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지 요 반지름들이 같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찾아보는 활동을 했었는데 전에는 종이접기 활동으로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보고 직접 컴퍼스를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크롬북이 생긴 다음부터는 크롬북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걸 그려보거나 직접 원을 찾아보면 조금 더 다가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종이접기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삼각형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알지오메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삼각형을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고 디지털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수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자가 이제 알지오메스 이따가 링크 주면 여기 링크 찾아서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외심 찾아서 캡처해서 붙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제 수업에서는 저희 통합학습창에 링크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알지오메스에 있는 여러 가지 링크들을 제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예각삼각형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의 외심을 찾아보고 그게 삼각형의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먼저 했습니다. 알지오메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도형을 그릴 때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그리고 싶은 수직 이등분선, 수선, 가계 이등분선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한 클릭만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도형의 성질을 체크할 때 좀 빠르게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도 한번 찾아볼게요. 둔각삼각형 외심은 어딘지.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알지오메스를 통해서 찾아볼 때 사실은 아이들이 잘 찾았는지 제가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돌아보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지오메스에서 활동한 거를 캡처해서 그걸 통합학습창에다가 붙여 넣으면 제가 누구는 붙여 넣었고 누구는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바로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들어오셔서 이제 자기 거에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한 거 알지오메스 링크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도 잘한 학생 거를 제가 먼저 캡처해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한 것처럼 너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봐 라고 다른 학생이 알지오메스에서 활동한 결과물을 바로 하이러닝 화면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듀테크 여러 가지 쓰는 선생님들께 이제 다른 에듀테크에서 활동한 것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 점이 너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능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알지오메스를 이용해서 둔각삼각형이랑 여러 삼각형들의 외심을 구하는 수업을 했고요. 아무래도 알지오메스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책으로 수업하는 것보다는 애들의 흥미 유발하는 게 좋았고 여러 가지 흥미도 있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종이에 저희가 직접 그리는 건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알지오메스라는 에듀테크를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걸 증명해내는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와서 여기 방탈출 링크 클릭해서 방탈출 들어오겠습니다. 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방탈출 활동을 제공했는데요. 이제 구글 설문지에서는 답이 틀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그 방탈출처럼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틀렸을 때 이제 다음 문제로 가고 싶어서 정답을 계속 찾아보거나 옆에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탈출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면 이제 좀 더 아이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많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좀 더 호기심도 이루어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쉽죠. 오케이, 나 첫 번째 방 끝.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문제를 캡처해 와서 통합학습창 위에서 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서도 알지오메스에서 저희 오늘 어려웠던 게 원의 중심 찾기가 조금 마지막 문제여서 어려웠거든요. 그거를 다시 통합학습창에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시 활동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서 하이러닝이 마치 여러 에듀테크의 허브처럼 저를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러닝에는 클래스 보드라고
아이들이 복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보드에는 교사가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오늘 수업에서 활동한 모든 활동이 저장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교과서에 판서해준 제 필기도 다 남아 있고요. 제가 제공해준 알지오메스나 방탈출 링크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할 때 얼마든지 클래스보드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판서를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제공해준 영상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한다거나 또는 선생님이 제공해준 그 링크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직접 활동도 다시 해보면서 원하는 상황의 복습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보드는 선생님하고 학생이 같이 필기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필기하시는 내용이 바로 학생 크롬북에 뜨다 보니까 그걸 보고 바로 필기를 할 수도 있고 모르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을 보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나중에 그 수업 자료가 남아서 집에 가서 혼자 복습하고 싶거나 제가 학교를 결석한 날에는 집에 가서 따로 그것을 보고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기록이 남는 점에서 저는 클래스보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 수업도 수학 수업이다 보니까 수학을 포기하거나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있는 친구들도 항상 있는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제 수업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도 에듀테크들을 좀 찾아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테크들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동기부여만 딱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몰입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에듀테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듀테크를 썼을 때 이게 수업이 잘 될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실 수 있지만 한번 일단 도전해보고 점점 보완해 간다면 아이들에게 흥미도 줄 수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학습도 가능한 방향으로 좀 더 발전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